어디서부터 시작해줘? 살인장난감에서 미친 연기력을 선보인 배우 이희준. 드라마를 보시지 않았더라도 이 장면을 보면 감탄부터 나오는데요. 그는 60대 살인자를 연기합니다. 우리 회장님 아주 재밌는 분이더만. 좀 들여다봤거든. 근데 재밌는 게 많더라. 재미없어. 재미없다. 재미없다. 송촌을 관통하는 단어 재미. 그는 유독 작품 내에서 재미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이건 그가 어떤 살인마인지 스스로 어필하기 위한 장치죠. 삶과 살인의 기준을 단순 재미로 판단하는 전형적인 쾌락형 살인마인 것입니다. 미국의 범죄 연구가들은 연쇄살인범의 범행 동기를 크게 4가지로 구분했는데, 환각이나 망상으로 살인을 저지르는 환각형, 특정 계층을 제거하고자 하는 임무형, 살인을 통해 쾌감을 느끼는 쾌락형, 마지막으로 피해자의 고통을 보며 만족하는 권력 지배형 중 재미를 추구하는 송초는 쾌락형에 속하게 됩니다. 이 쾌락형에 속하는 살인마들은 살해 자체보다도 살해하는 과정을 더 귀중하게 생각하는 특성을 지닙니다. 살인의 과정도 쾌락을 위해 최대한 더 잔인하고 잔혹하게 죽여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특성은 송촌의 표정에서 여실히 드러납니다. 끔찍한 살인을 저지르면서도 웃음을 짓고 있는 송촌. 이탕의 살인 방법은 상대를 망치나 벽돌로 가격하며 기껏해야 몇 초 내에 상대가 죽는 것에 비해 송촌의 살인 방법은 화학 액체를 뿌려 신체를 녹이려 한다거나 주먹으로 때려 눕히고 불을 지피는 등 살인 과정이 길고 훨씬 잔혹한 것이 특징입니다. 처음 송촌을 도와줬던 노비는 원래 범죄자를 처벌하고 정의를 구현하는 영웅을 원했지만, 송촌은 알고 보니 재미를 위해 사람을 죽인 것뿐이며 아드레날린 중독 증세에 시달리는 살인마에 불과했던 것이죠. 송촌의 삶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크게 2단계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과거 살인 본능을 억누르며 재미없게 살던 삶, 그리고 형사일을 그만두고 살인을 저지르며 그의 기준에서 재밌게 사는 삶입니다. 연변 가신다면서요? 잘 됐네요. 이제 애들도 보고. 재미없는 삶을 살던 송촌은 내재된 잔인함과 살인자의 본성을 숨기고 순박한 경찰 청년을 연기해왔습니다. 송촌은 살인자 부모 밑에서 태어났지만 부모와 닮지 않기 위해 경찰이 되겠다는 꿈을 꾸죠. 송촌의 집을 자세히 살펴보면 크게 써붙인 좌우명 옆쪽으로 상장과 증명서 등이 놓여져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경찰이 돈을 버는 공무원에 불과할 수도 있지만, 송촌에게는 오랫동안 바라던 꿈이 실현된 것으로 자부심을 느끼는 그의 마음을 나타낸 것이죠. 체육관 아래 고여있는 땀은 송촌이 남들보다 훨씬 더 많은 노력을 쏟았다는 배경을 드러냅니다. 경찰이 되길 진심으로 바랐던 송촌은 이후로도 쉽게 꿈을 포기하지 않는데요. 승진에서 매번 억울하게 누락되거나 선배 장갑수에게 쿠사리를 먹고 심지어 부당하게 맞아도 정의로운 경찰이 되겠다는 집념 하나로 버텼죠. 하지만 장갑수의 이 대사 때문에 그는 악마로 돌변합니다. 송촌의 흑화. 송촌이 믿고 따르던 선배경찰 장갑수는 전형적인 강약 약강의 모습입니다. 나대지 말고 가서 일이나 해. 제가 뭐 좀 도움 되고 싶어서. 도움 안 돼. 연줄이 없는 후배 송촌이나 군의 식당 아주머니를 철저히 무시하고 이용하죠. 그럼에도 송촌은 끝까지 장갑수를 믿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아주머니 괜찮으신 거죠? 이 비밀 수사 같은 거죠? 송촌이 장갑수를 믿는 데에는 그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드라마에 자세히 나오지는 않았지만 사실 장갑수는 어린 시절 송촌을 도와준 적이 있습니다. 송촌의 부모님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강도질을 하다가 사람을 죽이고는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집에 홀로 남겨진 송촌을 장갑수가 발견해 그를 도와주었던 것입니다. 이때부터 송촌은 장갑수를 마치 자신의 친아버지처럼 믿고 따랐습니다. 그가 경찰이 되고 싶었던 이유도 장갑수처럼 자신도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도 있어서였죠. 하지만 장갑수는 착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연히 송촌을 도와주긴 했지만 그는 송촌을 전혀 자식처럼 생각하지 않았고, 오히려 살인자 자식이 강력계에서 일할 수 없다며 송촌의 승진을 매번 누락시킨 것도 그였죠. 이 때문에 송촌은 교통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강력계를 기웃거리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송촌은 장갑수를 믿었습니다. 자신의 우상이자 은인이었던 장갑수에 대한 믿음을 깨버릴 수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송촌이 딱 하나 그냥 넘기지 못한 게 있는데요. 야, 피는 못 속이는구나. 송촌이 흑화한 데에는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장갑수가 자신을 비하하는 말을 하자 송촌은 지금껏 자신의 노력이 부정당한다고 생각하여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분노한 것이죠. 또 하나 숨겨진 이유는 바로 그의 DNA에 숨겨진 전사 유전자 때문입니다. 살인자의 아들로 태어난 송촌은 어쩔 수 없이 살인자 부모의 본성을 일부 물려받게 됐는데요. 유전학 연구에 따르면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는 사람들은 실제로 모노아민 산화효소의 변이 유전자, 일명 전사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전사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면 자제력을 잃고 극도의 쾌감에 몰두합니다. 그리고 조그마한 불쾌감을 느껴도 강한 공격성을 표출하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송촌은 여러 번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살인 타겟을 고를 때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뿐만 아니라 출근길에 시끄럽게 떠든다거나 대학생이 펜이 없다고 죽이는 경우도 여럿 있었던 것이죠.
이는 전형적으로 작은 자극에도 강한 공격성을 표출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전사유전자가 있다고 해서 모두 사이코패스가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책 50에 있는 주역에 따르면 사람은 자신이 타고난 팔자를 바꿀 수 있고 오히려 바꿔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송초는 반대로 자신의 본성인 공격적 성향을 다스리거나 절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파멸을 맞이했던 것이죠. 이 장면에서 이희준 배우의 연기가 돋보이는데요. 생애 처음 폭력을 행사하는 송초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때론 폭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머리로 생각할 뿐 아직 폭력성이 발현되지는 않았기에 송초는 웃지 않고 슬픈 표정으로 주먹을 휘두르고 있죠. 살인장난감에서 이희준 배우는 40대와 60대의 모습을 모두 표현했는데요. 특히 60대 모습을 연기하기 위해 오징어 게임의 영희 캐릭터를 만든 제페토 특수분장팀이 이희준 배우의 얼굴 근육을 연구해 약 2시간가량 분장을 도와주었다고 합니다. 또 액션씬에서는 노인의 액션을 보여주기 위해 날렵하지 않게 촬영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희준 배우가 무의식적으로 너무 빠른 발동작을 보이면 그 장면들은 전부 다시 찍으며 현실성 있는 송촌의 액션씬을 만들어냈다고 하죠. 나이 들고 병 들고 그러면은 차문성이 제일 먼저 동이 난다고. 사실 노인 송촌 역, 장년 송촌 역 2명의 배우를 캐스팅해도 되지만 감독은 일부러 1명의 배우만 캐스팅하였는데요. 이건 영화적 허용을 싫어하는 이창희 감독의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감독은 2명의 사람이 한 캐릭터를 연기하며 다른 얼굴인데 동일 인물 맞다고 우기는 영화적 허용을 싫어한다고 밝혔습니다. 심지어 감독은 영화적 허용을 피하기 위해 아예 새로운 배우까지 만들어냈는데요. 장난감 형사의 유년 시절 이야기를 위해 아예 CG로 손석구의 얼굴을 따 캐릭터를 만들어 손석구 아역을 만들어낸 것이죠. 그렇게 공들여 만들어진 살인 장난감은 다소 모호한 장면을 마지막으로 끝이 납니다. 이는 사실 시즌2를 암시하는 내용이죠. 송촌의 최후. 송촌과 이탕은 닮은 듯 다른 캐릭터입니다. 둘은 범죄자들을 처단한다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외형도 성격도 정반대인데요. 장난감 형사와 송촌이 스쳐 지나가는 이 장면은 그의 성격을 잘 보여줍니다. 사실 이탕에게는 숨겨진 능력이 있는데요. 범죄를 저지르고 범행 도구를 두고 와도 운명적으로 범죄의 알리바이가 생기고 누군가 범행 도구를 챙겨주거나 대신 그걸 버려줘서 완벽 범죄가 된다는 점입니다. 반면 송초는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굉장히 꼼꼼하고 치밀한데요. 자신도 모르게 채모를 남겼을까봐 돌돌이를 챙겨다니며 청소하고 자신이 입을 대고 마신 물은 깔끔하게 수거하는 모습이죠. 이렇게 꼼꼼히 자신의 범행을 숨겼음에도 결국 송초는 장난감 형사에게 뒤를 밟혀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탕의 결말은 송촌과 정반대인데요.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된 이탕은 필리핀으로 도망갔다가 한국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장난감 형사 시점으로 바뀌는데요.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던 장난감 형사는 뉴스 하나를 듣게 됩니다. 달 1일 사망한 채 발견된 김모 씨가 3년 전 충북 단양군 유괴 살인 사건의 유력 용의자. 최근 죽은 김모 씨는 사실 미결 사건이었던 충북 단양군 유괴 사건의 범인이라는 기사였죠. 이 뉴스를 접한 장난감 형사는 바로 이탕이 돌아왔다는 것을 직감하고 미묘한 표정을 짓습니다. 범죄자를 구별해낼 초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탕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다른 타겟을 발견하여 뒤를 돌아보는 것으로 드라마는 마무리됩니다. 원작의 결말은 이와 달랐는데요. 원작에서는 이탕이 노빈의 모습으로 성형수술을 하고 일본으로 넘어가 자신의 모습을 숨기며 살아가고 있다고 나옵니다. 감독은 만화와 달리 영상으로는 이 모습을 연출하기 어려워 결말을 일부 수정했다고 했죠. 참고로 시즌2에 대해서 이희준 배우는 드라마에서 자세히 다뤄지지 않은 송촌의 과거 이야기가 궁금하다며 프리퀄 제작을 희망했습니다. 희대의 악역이었지만 이희준 배우가 연기를 너무 잘해서 모순적으로 애증이 생기는 입체적인 캐릭터 송촌의 자세한 이야기가 기대되네요. 송촌은 마지막 장난감 형사와의 전투에서 그의 아버지를 비난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새끼가 아무것도 모르는 이놈의 새끼가. 그의 주장은 과거에 성실하고 착했던 자신이 세상에 적응해 살아보려고 했지만 외부의 요인들 때문에 그리고 장난감 형사의 아버지 때문에 삶이 망가졌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의 말이 진실만을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내가 자수하려고 했어. 속이려고 입터는 거 아니야. 참고로 이 배우는 현실의 특정 인물을 닮은 것 같긴 한데 감독은 전혀 의도한 게 아니고 4421 숫자도 우연이었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고 합니다. 50에 있는 주역은 아주 중요한 조언을 해주는데요. 자료를 틀어 묶으라. 즉 과거에 어떤 잘못이나 실패, 역경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잘 치우고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누구나 살면서 어려운 일을 마주하지만 그걸 대처하는 것은 자신의 노력에 따라 달렸다는 것이죠. 송촌이 비리경찰이었던 장갑수를 때려 식물인간을 만들고 죽이는 게 아니라 법적 테두리 내에서 해결하려고 했다면 혹은 경찰직에서 물러났을 때라도 사람을 죽이는 범죄자가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정의를 실현했다면 남들에게 존경받는 삶을 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책 50에 있는 주역은 공자가 틈날 때마다 읽었다는 주역을 현대의 언어로 풀어 설명한 책인데요.
이 책을 통해 운이 좋아지는 법부터 팔자가 꼬이는 것을 피하는 법과 대운이 트이는 법 등 삶에서 중요한 지혜들을 깨닫고 필요한 조언들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인생의 방향을 바꾸고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고 싶다면 한 번씩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릴게요. 지금까지 책트폭행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책 50에 읽는 주역, 저자 강기진. I know that I'm well away from being a perfect guy.